사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었는데요. 이 Patients Like Me라는 사이트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만 모아놓은 SNS로 여기서 나온 많은 데이터들이 의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질병예방관리본부보다 약 2주 정도 빨리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기도 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기업이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 말고도 빅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회 곳곳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총 3가지로 빅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원래 정의는 경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는 설문조사의 모음이었는데 이게 점차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브로드해지고 현재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규모를 이용하여 작은 규모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추출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비단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진이나 동영상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역시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이기에 이러한 빅데이터 역시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며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구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감 예방 말고도 다양한 사례에서 이 구글 트렌드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검색어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검색어의 양을 조사하여서 그걸 사회과학적 측면과 연결짓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 구도인데요. 그 전날까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여 검색어량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검색량이 클린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이 결과는 대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선 2012년 대선 전날까지 박근혜와 문재인의 검색어를 비교해본 결과 박근혜의 검색량이 한 3% 정도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번역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부터는 비속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 번역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글은 이러한 방법의 해결책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책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번역본이 나타나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각자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을 하나하나 매치시키다 보면 결국 이 번역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번역본이 나와 있는 책들을 모두 스캔해서 그 문장을 하나하나 매치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 정도로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고도 빅데이터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올라온 저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환승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하차 태그를 찍는지 궁금해하곤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서울시가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들 때 이런 승하차 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에서 제일 많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승하차 태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빅데이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빅데이터는 사용할 때 그 위험성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주의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구조상 자신의 데이터를 내놓았을 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일각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곧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빈익빈 도입부 현상이 있는데요. 구글처럼 큰 대기업이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성과 인과성의 문제입니다.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선후관계만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오해하곤 하죠. 이것과 비슷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 이런 통계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현대 사회에서 빅데이터의 효용성과 필요성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용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성에 해가 되는 일이며
빅데이터 기술을 민주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학과 미다준이었습니다.